안녕하세요. 북튜버 로니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확실히 연말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올해 이제 마무리할 준비도 해야 되고 내년 구상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바빴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나누고 싶다, 이 구절 소개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만 많이 하다가 이제 오늘은 약간 피곤하지만 이게 더 행복한 길이지 하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취미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직접 서점에 가기는 힘들고 이제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서 요새 사람들은 뭘 많이 읽지? 어떤 분야를 좀 많이 읽는 편이지? 그리고 분야별로 어떤 책들이 잘 나가지? 이런 거를 이제 구경하는 게 취미인데요. 요새는 확실히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위로와 공감의 메시지를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오늘 뭐 몇 권 주문해서 받은 것도 있고 직접 사가지고 읽은 것도 있는데, 어제는 백세희님의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그게 이제 굉장히 사람들에게 위안이 많이 됐다고 해서 저도 읽어봤어요. 근데 저한테는 사실 다소 조금 무거웠지만 공감을 해서 위안을 얻을 때가 있고 비공감 때문에 위안을 얻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책장을 덮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작가분이 굉장히 힘들었겠다. 그리고 나도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나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감사할 만한 걸 많이 가진 사람이구나. 감사한 인생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책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위안을 얻었답니다. 오늘 나눠볼 책도 심리 치유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책이에요. 제목이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베르벨 바르네츠키 님의 책인데, 딱이 맞은 영혼의 저자이고 상처받은 마음을 전문적으로 치유하는 심리학자, 심리 상담가이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만 3년 전에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제 멘토님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그때가 제가 이제 인생에 너무 큰 변화가 많아서 너무너무 우울감에 이렇게 자존감도 바닥, 우울하고 힘들어하고 할 때였어요. 정신적으로 힘들어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뭐 아기도 갑자기 출산했으니까 갑자기 엄마가 됐고 잠도 못 자고 이직도 했고 막 여러 가지가 너무 겹쳐서 제가 막 갈피를 못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몸조리하고 있는데 주소 좀 알려줄래? 내가 보내줄 게 있어. 이렇게 전화하셔가지고 제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받아보니까 책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사람이 너무 힘들 때는 이렇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제가 책을 너무 좋아하는데도 그때는 읽고 싶지 않고, 가족을 되게 좋아하는데 가족과 함께 있어도 기쁘지 않고 뭔가 굉장히 다운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책을 열어보지 못한 게, 이 책을 열면 제가 제 마음속 안에 있는 상처를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럴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가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상처를 치유하려면 이제 봐야 되잖아요. 어디가 찢어졌지? 얼만큼 찢어졌지? 이거 뭐 어떤 약을 쓸까? 어떻게 꼬맬까? 막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바라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다 묻어버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책 감사히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책장에다가 내가 이거를 읽을 용기가 나는 순간이 오면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꽂아놨어요. 근데 이제 요새 조금씩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또 육아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고 하니까 이제 읽을 용기가 좀 생기고, 요새 이제 심리학 책들도 조금씩 읽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출근길에 제가 맨날 책을 읽을 거를 골라서 나가는데 이게 딱 손에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봤어요. 공감이 가는 구절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철학자 헤겔의 말처럼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안쪽에만 달려있다. 내가 먼저 열지 않으면 밖에 있는 사람은 내 마음의 귀퉁이조차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더 이상 실망하고 상처받고 싶지 않다면 꽁꽁 닫아둔 마음의 문을 열고 말해야 한다. 지금 내 마음이 아프다고.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다.
저는 제 솔직한 마음을 잘 얘기를 못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 기분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나쁘다는 얘기를 잘 못하고요. 그냥 남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를 너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 보니까 제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잘 못해요. 그래서 진짜 단적인 예로 너 뭐 먹을래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못해요. 너 좋은 거. 근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을 요새는 하거든요. 근데 감정을 표현하지 않다 보니까 서툴러지더라고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속 안에서는 분노가 이만큼이고 난 정말 화가 났는데 티를 못 내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의 관계를 망칠까봐. 그리고 막 내가 혼자 오해한 거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한 거면 어떡하지? 이렇게 탓을 다 나한테로 돌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막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대부분 나한테 상처를 제공한 사람은 몰라요. 상처를 줬는지도 모르고 사실 그게 상처를 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 한데 이제 말을 안 하고 나 혼자 끙끙끙끙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대화로 풀면 쉽다고 하는데 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게 어렵죠. 왜냐면 괜히 얘기했다가 나만 우스워지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날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나 너무 꼰대로 보이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씩 연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는 조금씩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제가 동료들한테 이제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좀 이렇게 눈치를 많이 살펴요. 그 어떤 아이가 이렇게 막 투명스럽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친구가 다른 이유 때문에 화가 났을 수도 있고 뭔가 피곤할 수도 있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나한테 화가 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계속 걔한테 말을 걸고 막 그래요. 안 그래야지 생각을 하면서도 아직도 좀 훈련이 덜 돼 있는 거죠. 누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상한 생각. 그래서 내려놓으려고 많이 노력은 하지만 아직 좀 서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그렇게 애쓰는 나를 보면서 또 이렇게 막 자괴감을 느끼고 나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혼자 막 이렇게 막 후회하고 막 이럴 때도 있고 한데 요새는 이제 아직 그 면을 많이 버리진 못했어도 이렇게 그런 행동을 하면 불러서 물어봐요. 무슨 일이 있니? 그러면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이유가 아닌 거예요. 다른 이유도 있고 혹은 이제 이렇게 저랑 관련된 일이더라도 제가 해결해 줄 수 있거나 아니면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거거나.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말이 통하고 쉬운데 그것까지가 나 자신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 마음이 아프다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도 노력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상대방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픈 사람만 진짜 너무너무 이렇게 멍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죠. 제공자는 전혀 모르는데 나 혼자 그럴 필요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내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기 약속해요. 그리고 2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모건 프리먼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흑인이고 그런데 어떤 기자가 인터뷰에서 첫 질문이 이겁니다. 기자가 내가 당신에게 니그로라고 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프리먼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유가 왜 그렇죠? 이렇게 물으니까 프리먼의 대답이 이겁니다. 당신이 나를 니그로라고 부르면 문제는 당신에게 있는 거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당신은 잘못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나는 관심을 끊어버림으로써 문제를 갖고 있는 당신을 혼자 내버려 둘 겁니다.
물론 행동으로 나를 공격한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그러면 단언컨대 나 자신을 방어할 겁니다. 저는 이거를 읽고 너무너무 현명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사실 타인이 나한테 날카롭게 대하거나 뭔가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거나 뭔가 이런 이제 잘못된 단어를 선택을 하거나 하면 나를 공격했다고 생각해서 바로 반응을 하거나 속에 담거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 문제가 아니라 그런 표현을 쓰는 너의 문제, 타인의 문제로 남겨둘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신경을 끌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부족한 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 구절이 마음에 확 와닿았었어요. 29페이지에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애를 써도 우리 인생에서 상처를 일으키는 사건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이다. 상처를 일으키는 사건을 나와 관련된 문제로 받아들이고 마음이 상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선택할 권리는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는 말이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걸 나와 관련을 시킬 건지 아니면 나와 관련 없이 딱 거부해 버릴 건지는 나의 선택이래요. 우리의 마음에 달렸대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스스로를 탓하죠. 나의 문제가 아닌데 내 걸로 끌고 들어와서.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교훈은 정말 나와 관련 짓지 않는 것, 관심을 끊고 상대방의 잘못은 상대방의 잘못으로 남겨두는 것, 내 잘못과 상대방의 잘못을 구분하는 눈을 기르는 것,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노력하다 보면 다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31페이지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누가 그리고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가는 상처받는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 상처받았다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를 했다가 아니라 그 행위 때문에 나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것 같은 감정을 느꼈다가 원인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누가 봐도 상처 주는 말이지만 나는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모건 프리먼처럼 말이다. 우리는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수많은 경우에 우리는 상처받기를 선택합니다. 앞으로는 상처받지 않는 선택,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연습을 해야 할 거예요. 그쵸? 여러분도 저도 성숙해지는 과정이겠죠. 하지만 그게 어떻게 처음부터 다 잘 되겠어요. 저희도 이번 생을 처음으로 사는데, 저로 처음 사는데, 그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책에서 지혜를 얻고 또는 멘토에게서 지혜를 얻고 잘하는 누군가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 거죠. 제가 아직은 잘 못하지만 조금씩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정말 그런 이제 내가 바라는 모습을 향한 걸음을 내딛는 과정인 거고요. 자존감이 관련이 되어 있겠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들이 뭐라 하고 하든 내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데, 자존감이 약한 경우에는 타인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타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인생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이고 타인은 사실 헤어지면 안 볼 사람이 훨씬 많을 수 있죠. 물론 쭉 평생 이어지는 인연도 있지만, 그러니까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의 의견은 잘 받아들이고 존중하되 정말 쓸데없는 의견까지 다 끌어모아서 나한테 막 바늘을 꽂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32페이지에 우리는 얼마든지 상대가 쏘는 모욕적인 화살을 고통 없이 뽑아낼 수 있다. 내가 맞은 화살을 들여다보고 그것이 나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아닌지만 생각해 보면 된다. 나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생각했을 때 제가 다른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 다른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해서 조금 제가 그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뭔가 이렇게 누가 나한테 퉁명스럽게 굴면 사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기다리면 되거든요. 얘가 뭐 다시 나한테 말을 걸 수도 있는 거고, 그날 하루를 지내보면은 그 사람의 화가 풀릴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이유를 제가 알게 될 수도 있는데, 그 순간에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 이상한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화난 게 아니겠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 너가 뭔가 기분이 나쁜 건 알겠어. 근데 그 원인이 나인지 아닌지 알아야겠다. 이게 얼마나 스스로를 피곤하게 하는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조금 지내다 보면은 상대방의 화가 누그러지기도 하고, 나랑 전혀 관련 없는 일이었음이 밝혀지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좀 이제 빠른, 이렇게 급한 성격, 참는 연습,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리고 35페이지에 이게 이제 이 챕터의 제목이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 인생도 당신을 사랑하리라. 라는 챕터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버트런드 러셀의 글이 있습니다. 강한 자존감은 당신이 전쟁에서 포로가 됐을 때 비굴해지지 않도록 해줄 것이고, 세상에 맞서 싸울 때 당신의 행동이 옳다는 확신을 가져다 줄 것이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어떤 사람이 포로로 잡혔대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제가 포로가 됐어요. 그러면은 전 너무너무 비참하다고 생각을 하고 7년인가를 갇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사람이 막 자존감도 떨어지고 불안하고 했을 테니까 피폐해졌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머릿속으로 이렇게 골프 연습을 했대요. 골프장의 풍경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다 머릿속에 그려서 매일 필드에 나가서 골프 연습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거 덕분에 자기가 이제 사랑하는 그런 상상들로 채우다 보니까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었고, 피폐해지지 않을 수 있었고, 진짜 놀라운 거는 이제 석방되고 풀려나고 나서 이렇게 필드에서 진짜 그 골프를 쳤을 때 성적이 정말 우수하게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막 상상의 힘 이런 거랑 연관지어서 이제 읽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강한 자존감이 있고 나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나 스스로를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나만의 이렇게 방법이 있으면 그 어떤 악조건 속에서 포로보다 더 악조건이 별로 없잖아요. 다 적인데, 적 속에서 사는 건데.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거는 강한 자존감 덕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5페이지에 자존감이란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이다. 1등이 아니어도 빼어난 외모를 갖추지 못했어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할 수 있다면 건강한 자존감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써놨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해. 저는 사실 저 스스로를 아주 사랑해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 지난 3년간은 제가 저를 좀 많이 미워했어요. 왜 나는 그때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런 상황에 나를 놓게 했지? 왜 나는 이런 선택을 했었지? 왜 나는 이런 모습이지? 왜 살이 안 빠지지? 저 스스로를 계속 생채기를 내고 계속 괴롭히고 계속 마음을 아프게 했거든요. 일부러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바닥까지 떨어지면 혹시나 내가 움직이지 않을까. 우리가 막 퇴사를 확 저지를 때도 그렇잖아요. 딱히 계획을 세운 건 없는데 나를 벼랑 끝으로 몰면 뭔가 움직이지 않을까, 달라지지 않을까, 막 이런 이상한 마음으로 이렇게 저지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끝까지 밀어붙여서 얘를 떨어뜨려 버릴 거야. 막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난 3년간은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세상에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 나를 타인이 또 어떻게 사랑을 할까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빛이 나고, 꼭 높은 위치에 있지 않고 꼭 멋진 일을 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당하고 빛이 나고 이렇게 뭔가 설득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렇잖아요. 자신만의 색깔이 분명하고 향이, 이렇게 자신만의 향기가 싹 나는 사람.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건 어쩔 수 없어요. 지나온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를 어떻게 살까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을지 받지 않을지가 선택인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스스로를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날씨가 추워지니까 저희가 코감기가 걸렸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는 또 목감기가 오려고 합니다. 제가 또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를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9페이지에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는 분명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 우리는 정당한 경쟁을 통해 자기를 뛰어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나는 쓸모없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라는 열등감에서 시작돼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수단으로 쓰인다면 우리는 영원히 삶에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의 장점을 존중하고 한계를 인정하면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 있다. 제가 이번에 많이 마음이 편해진 게, 나는 완벽할 수 없다. 난 완벽할 수 없고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고, 그래, 나는 내가 미웠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노력할 거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끄럽게 생각 안 하고 필요하면 물어보면서 갈 거고, 도와달라고 얘기할 거고, 내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면 그냥 저변에 무슨 생각이 깔려서 이러는 거지, 이런 생각 안 하고 난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 사실 마음이 되게 편안해져요. 우리는 누구나 약간 완벽주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타인한테 이렇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나를 좀 중요한 존재로 생각했으면 좋겠고, 이게 뭔가 완벽한 존재로 보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고 해서 약한 부분을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다 나를 포장해서 좋은 사람, 강한 사람, 잘하는 사람 이런 걸로 막 이렇게 감싼 다음에 나를 안 보여주고 요 면만 딱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외로워지고 공허하고. 근데 사실 정말 좋은 인연들은 내가 한계를 보여주면 많이 힘들었구나. 그러면 나도 그런 면이 있어. 그런데 우리 서로 이렇게 같이 힘이 되어주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위로가 되는 사람이에요. 좋은 인연은.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인연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레 생각하죠. 이걸 보여주면 난 무시당할 거야. 이걸 보여주면 나에게서 떠날 거야. 너에게 차지하는 나의 가치가 낮아질 거야.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상상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걱정하는 거에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솔직해지고 한계를 인정하고, 그렇지만 채워가려는 나 자신을 사랑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나를 존중하고 이렇게 채워나가다 보면 매일매일이 행복하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도 저도 노력해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챕터 2의 제목이었는데요. 제목 밑에 써 있는데, 더 이상 모든 일을 당신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를 괴롭히는 가장 힘든 적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어떤 종류의 열등감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나의 삶을 침범할 수 없다. 어떤 종류의 열등감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나의 삶을 침범할 수 없다.
나의 선택인 거죠, 여러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침범할 수 없대요. 우리가 열등감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고 나중에 뒤를 돌아봤을 때 행복할까요? 아니면 부족하지만 막 노력하면서 하나하나 이뤄가고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면서 채워간 게 행복할까요? 분명히 후자겠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도 저도 열등감이 나의 삶을 침범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된다고 할 수는 없는 사람이니까 노력할 거예요. 앞으로 노력할 거고 82페이지에 이거의 내용은 이제 맨 처음 상처 입은 곳에서 화해하라라는 이제 제목인데 거기에 나의 조언은 즉각 결정하지 말고 최소한 하루 밤낮을 기다리라는 것이다. 제가 아까 기다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조급해서 바로 해결하려고 해서 막 후회하고 한다고. 근데 여기 보니까 나의 조언은 즉각 결정하지 말고 최소한 하루 밤낮을 기다리라는 것이다. 그래야 자신의 아픈 곳을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다음에 4가지 질문을 통해 상처 입은 곳을 찾아가 보길 바란다. 1번. 방금 일어난 상처는 나에게 어떤 아픔을 주었나? 2번. 나의 분노는 정당한가? 엉뚱한 사람에게 화를 낸 것은 아닌가? 3번. 되살아난 옛 상처가 있는가? 4번.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기억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다. 나의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아픔을 주었을까? 그러니까 이 챕터의 내용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처를 받으면 이렇게 꽁꽁꽁꽁 숨겨놓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막 봉인해 놨다가 비슷한 상황이 오면은 과거의 것까지 다 붙여서 확 화를 낸대요. 그리고 나는 언제나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나 혼자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타인에게도 제가 상처를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보면 이 사람은 상처를 받음과 동시에 타인에게 상처를 주었고 타인도 상처를 준과 동시에 상처를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작가는 그 얘기를 합니다. 원점으로, 그러니까 근본으로 돌아가서 상처가 맨 처음 상처가 났던 곳, 그러니까 과거의 스타트, 그걸 똑바로 직시하고 그거를 해결해라. 그러면 후에 전혀 그걸 걱정할 부분이 아니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해도 내가 지레 막 겁먹고 이럴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내가 어그러뜨려 버렸던 그런 것들이 다시는 이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 상처를 저희가 많이 이제 곱씹는다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곱씹고 또 비슷한 상황이 오면 훨씬 더 분노하고 이 사람이 100%다 잘못한 게 아니었는데 옛날에 화났던 감정까지 다 얹어갖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의 감정은 정말 지나간 일이고 나 스스로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내가 봉인해 놓은 문제니까 그걸 똑바로 직시하고 해결해 하면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저도 봉인 해제를 해야 되는 것들 이제 뭐 학창 시절에 친구들한테 상처받았던 거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친구라는 거에 별로 사실 큰 의미를 두고 살지 않아요. 되게 작은 거였는데 저한테는 조금 크게 상처를 받아서 그 이후로는 친구라는 거에 이제 크게 연연하지 않거든요.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잘 지내도 뭔가 마음에서 항상 언젠가 나는 상처를 또 받을 수도 있겠다. 그냥 가족 외에는 다 남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의 방어 기제가 존재를 하는데 저도 이제 그걸 풀고 싶거든요. 어느 날인가는 그걸 봉인 해제를 해서 그때의 나로 돌아가서 그 사건과 화해를 하고 이제 더 이상은 과거에 지나간 일이니까 곱씹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교복을 입은 친구들을 보면 제가 이제 그때가 고등학생 때 이렇게 교우관계 같은 데서 상처를 좀 받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교복을 입은 친구들을 보면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제가 그때 막 전학 가려고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이유로 이제 학교를 가고 싶은 데가 있었는데 이상한 데를 다른 데를 가서 이렇게 이제 학교를 옮기고 싶어갖고 학교에 마음도 못 붙일 때고, 그다음에 이제 친구들한테도, 그러니까 이제 전 누구나 다 저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으니까 몇몇 저를 싫어하는 그 친구들이 존재하는 상황을 제가 굉장히 못 견뎌하고 힘들어했거든요. 지나고 나니까 별 일이 아니었는데 그때 이제 친구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아예 마음을 확 닫아 버렸어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하고는 이제는 괜찮은데 뭔가 이제 각자의 영역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똑같이 학생이고 뭔가 친구가 전부일 때여서 조금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언젠가 이제 풀 날이 오겠죠. 저도 조금 더 용기를 가지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게 나와요. 그 전에 제가 진짜 완전 별표 쳐놓은 내용이 있어요. 104페이지, 105페이지에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실망과 좌절은 한 사람은 너무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고 한 사람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사랑하지만 구속하지 않는 거라면 몇 미터일까? 사랑하지만 구속하지 않는 거리란 몇 미터일까? 이게 이제 사랑하는 연인 간의 이제 거리 뭐 이런 걸로 나왔는데 저는 요새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 사이에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동료들한테도 예의를 잘 지켜야 된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적당한 거리가 존재해야 싸우지도 않고 좀 잘 지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글귀가 제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적당한 거리. 회사하고 저하고도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서로 상처받지 않고 이렇게 좀 더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 같고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뭔가 균형추 하나가 어디로 이렇게 기울게 되면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적당한 거리, 그게 사람마다 이제 정해놓은 거리는 다르겠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111페이지 마지막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다. 이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조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기대하지 말라고.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는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친구 관계 때문에 좀 힘들었다 보니까 저를 방어하는 기제로 기대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사랑을 갈구했던 이유는 제가 사랑을 많이 줬기 때문이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넌 왜 이래? 나 너무 서운해. 나 마음이 아파. 왜 나하고 멀어지지? 막 왜 나하고 덜 친해지는 것 같지?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제가 사과할 상황이 아닌데 먼저 사과하고 막 풀려고 했던 기억들도 있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스스로를 조금 더 힘들게 하고 곱씹고 막 울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었죠. 상대방한테는 큰 의미가 아니었었는데 나 혼자 너무 기대를 하고 나 혼자 상처를 받은 거였으니까. 근데 그 기대가 또 상대방한테는 얼마나 뭐 부담감이 됐었을까요? 넌 나하고만 친해야 돼. 뭐 단짝 이런 거에 집착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적당한 거리를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한 건 너무 가까워져도 안 되고 너무 멀어져도 안 되고 그냥 적당한 거리라면 기대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대하지 않으니까 상처받지 않는 정도가 적당한 거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서로 부담스럽지 않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리인 것 같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회사에도 막 저희는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만큼이나 해줬는데 넌 왜 도대체 이만큼밖에 안 줘? 그런데 각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주장만 하니까 그렇지만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서로
양보를 안 하고 막 한치도 난 이만큼도 양보 못해 막 이런 것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한테도 자주 얘기해요. 이러고 저러고 막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저도 이제 막 이런 게 너무 화가 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이 오고 막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 얘기를 하면서 야, 기대하지 말자,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도 안 받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자신의 방어 기제였는데 또 이분은 그렇게 해야 이제 나쁜 감정을 품은 채 이렇게 인연이 지속되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까 하고요. 심리학은 저한테는 조금 아픈 기억들을 자꾸 건드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자기계발서를 그 구절들보다는 생기게 못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또 하나하나 성장해 가는 과정이겠죠. 그쵸? 그래서 다음번에 또 좋은 구절이 있으면 나눠보도록 하고, 오늘도 고생하셨고 내일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이!